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최근 벌어진 일 때문에 정말 충격받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집은 평범한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올해 74세이시고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집안일을 돌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학교 2학년,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며느리인 저에게도 친딸처럼 대해주시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무척 따르죠. 특히 요리를 정말 잘하셔서 저희 집 밥상은 항상 풍성했어요. 가끔 몸이 아프시긴 하지만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고 정정하신 편이었습니다. 시작은 남편의 이상한 말들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남편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심해져. 치매 초기 증상 같은데? 어제도 가스불 끄는 걸 깜빡했잖아. 위험해서 어떻게 같이 살아? 엄마가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하는 것 같아. 뭔가 이상해. 처음엔 저도 시어머니가 70대 중반이시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노화 현상 같았어요. 가끔 깜빡하시는 일이 있긴 하지만 저도 30대인데 깜빡하는 일이 많은걸요. 남편은 점점 더 심하게 시어머니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제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엄마,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당황하시면서 그게 잠깐만 하시며 머뭇거리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제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굳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몰아세우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요양원 팸플릿을 들고 온 남편.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요양원 팸플릿을 들고 와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떨까?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도 아이들 키우느라 바쁜데 엄마까지 제대로 돌볼 수 있겠어? 요양원에 가시면 또래분들과 어울리면서 더 행복하실 수도 있잖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서도 잘 지내시고 오히려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요리, 청소, 빨래까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실 때가 많아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뭔데 요양원에 가셔야 해? 아니, 요즘 보니까 정말 많이 이상해지셨잖아. 치매 초기가 확실한 것 같은데? 치매라니. 그냥 나이 드시면서 조금 깜빡하시는 거지. 치매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보는 너무 순진해.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는 거야.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남편은 요양원 자료를 테이블에 펼쳐놓으며 계속 설득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이 가져온 요양원들이 모두 시설이 별로 좋지 않은 저렴한 곳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보, 이 요양원들 좀 시설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요양원이 다 비슷해. 어차피 전문 케어만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 너무 비싼 곳 갈 필요는 없지.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에 시어머니를 정말 잘 모시던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이유가 뭘까 싶었거든요. 그 이후로 남편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첫째, 시어머니가 조금만 실수해도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또 가스불 안 끄셨네요. 이러다가 집이 다 타버릴 뻔했잖아요. 사실 가스불은 제가 끄지 않고 나간 거였는데 남편은 무조건 시어머니 탓으로 돌렸어요. 둘째, 엄마 이것도 기억 못해? 라며 계속 다그쳤어요.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 기억나요? 아까 제가 몇 시에 들어온다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병원에 언제 갔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당황하시면서 머뭇거리셨어요. 그러면 남편은 저를 보며 정말 심각하지? 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셋째, 시어머니 앞에서 일부러 복잡한 질문을 해서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엄마, 큰아들 생일이 언제였지요? 아, 그리고 작은아들은요? 우리 집 주소를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돈까지 다 포함해서요. 어머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가 뭐였죠? 이런 질문들은 젊은 사람도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가 대답을 못하시거나 틀리시면 역시 치매가 맞네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넷째, 제가 시어머니 편을 들면 화를 냈어요. 여보, 어머니를 왜 그렇게 몰아세워? 나이 드시면 깜빡할 수도 있는 거잖아. 당신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치매는 정말 무서운 병이라고. 당신도 나이 들면 알게 될 거야. 어머니가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셨는데 조금 깜빡하신다고 요양원에 보낸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감정적인 접근은 도움이 안 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남편의 이런 행동들이 계속되면서 시어머니가 눈에 띄게 위축되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에는 당당하고 밝으셨던 분이 갑자기 소심해지시고 뭔가를 하실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셨어요. 며느리야,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걸까?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우리 아들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멀쩡한 분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남편의 행동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요리하는 것도 주저하기 시작하셨어요. 며느리야, 내가 요리하다가 실수할까봐 무서워. 가스불 끄는 것도 자꾸 의심되고.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정말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 예전에는 부엌의 여왕이셨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자신감을 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속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온 날이었는데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계시는 사이에 남편이 일부러 가스레인지를 켜두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엄마가 또 가스불을 안 끄고 계셔. 정말 위험해. 그런데 저는 그 순간을 정확히 봤거든요. 남편이 직접 가스를 틀어놓고는 시어머니 탓을 하는 걸 말이에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켠 거잖아.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켰다고 그래? 내가 다 봤어. 방금 전에 당신이 켜놓고는 어머니 탓을 하잖아. 당신이 잘못 본 거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남편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저는 확실히 봤어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체 남편이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남편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남편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형, 요양원은 알아봤어? 한 달에 얼마나 드는지. 아니야, 너무 비싼 곳 말고 적당한 곳으로. 어차피 오래 계실 분도 아니고.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 법적으로 내가 후견인이 될 수 있지? 그럼 집 처분하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이 통화를 듣는 순간 정말 등골이 서늘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며칠 후에 들은 또 다른 전화 통화였어요. 여보세요, 부동산인가요? 네, 아파트 시세 좀 알아보려고요. 주소는 동번지인데 34평이에요. 아, 네. 최근 거래가가 5억 정도라고요? 금매로 내놓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시어머니 명의였어요. 남편이 집 시세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남편의 행동이 점점 심해지고 시어머니는 날마다 위축되어 가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직접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우리 한번 정확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검사라니? 치매 검사요. 어머니께서도 계속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정확히 검사 받아보시고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래도 괜찮을까?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할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나도 정말 궁금하긴 했어.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지.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 신경과에 갔습니다. 남편에게는 시어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간다고만 말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대기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정말 긴장하고 계신 게 보였어요. 며느리야, 만약에 정말 치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요즘은 치료법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네, 어머니는 저보다도 기억력이 좋으세요. 아이들 학교 일정부터 집안의 모든 일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드디어 차례가 되어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중년의 여성분이셨는데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나요? 저는 남편이 지적했던 시어머니의 증상들을 설명했어요. 깜빡하는 일이 늘었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한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시어머니께 몇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어머님,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가요? 2024년 3월 15일이요. 100에서 7을 빼면 93이요. 93에서 또 7을 빼면 86, 79, 72, 65. 기본적인 질문들에 시어머니는 모두 정확하게 답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좀 더 복잡한 인지능력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림을 보고 기억하기, 단어 암송하기, 시계 그리기 등등. 시어머니는 검사 내내 집중해서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었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떨렸어요. 만약에 정말 치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30분 정도 후에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가지고 오셨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어머님은 치매가 전혀 아니십니다. 네. 오히려 연령대에 비해 인지 능력이 매우 우수하세요.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모든 면에서 정상 범위를 훨씬 웃돕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다시 입을 여셨어요. 혹시 가족 중에 어머님께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거나 일부러 헷갈리게 만드는 분이 있나요? 네. 검사를 하면서 봤는데 어머님이 굉장히 위축되어 계세요.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정말로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몰아세우면 멀쩡한 사람도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취약해요. 가족들이 자꾸 치매다, 기억력이 나쁘다고 하면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혹시 그런 상황이 있으시다면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어머님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어머니, 병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그래, 정말 다행이야. 나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런데, 어머니, 혹시 요즘 힘든 일이 있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사실은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필요한가 봐. 자꾸 내 통장을 보자고 하고 도장도 달라고 해. 뭐라고요? 처음에는 잠깐 빌려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통장을 맡기라고 하는 거야. 내가 나이가 들어서 관리하기 어렵다면서. 어머니가 거절하셨나요?
당연히 거절했지. 그 돈은 내가 평생 모은 거고 나중에 너희들한테 물려주려고 아껴둔 건데. 그런데 그 이후로 아들이 자꾸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하기 시작한 거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정말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팔자고 계속 얘기해. 내가 치매 걸린 것처럼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내 집을 팔려는 것 같아. 이 집이 얼마나 되는데요? 부동산에서 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아들이 자꾸 시세를 물어보길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요양원 얘기,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시도들, 모든 게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와서 병원 다녀온 얘기를 물어봤어요. 엄마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 다행히 아무 이상 없대요. 치매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의사가 제대로 검사한 거 맞아?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까지 다 받았어요. 어머니는 정상이래요. 남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는 걸 봤어요. 마치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저는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해봤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여보세요, 땡땡땡 대리 계신가요? 아, 땡땡땡 대리요? 작년에 퇴사하셨는데요. 네, 퇴사요? 네, 작년 가을쯤에 퇴사하셨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지 6개월이나 됐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럼 그동안 매일 아침에 정장을 입고 나가는 건 뭐였을까요? 저녁에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여보, 회사 그만뒀다면서?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회사에 전화해봤어요. 작년에 퇴사했다고 하던데요? 남편은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사실, 회사에서 잘렸어. 구조조정 때문에. 그럼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 사업이요? 무슨 사업인데요? 지인과 함께 작은 무역업을 시작했는데.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야. 얼마나 어려운데요? 빚이 2억 정도 있어. 저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남편이 6개월 동안 거짓말을 해왔고 2억이라는 큰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돈을 노린 거구나.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던 거잖아요.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들통이 났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남편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그리고 정말 끔찍한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남편이 벌써 요양원에 상담까지 받아놨더라고요. 남편의 서류 가방을 뒤져보니까 여러 요양원에 상담 자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모두 한 달에 60-80만 원 정도 하는 저렴한 곳들이었어요. 5억 원이 있으면 훨씬 좋은 곳에 모실 수 있는데 말이에요. 둘째,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더라고요. 컴퓨터 검색 기록을 보니까 치매 환자, 재산관리 후견인 신청 방법, 후견인 권한 등을 계속 검색한 흔적이 있었어요. 셋째, 부동산 여러 곳에 시세 문의를 해뒀더라고요. 휴대폰 통화 기록을 보니까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한 기록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리고 급매 시 예상 가격도 문의해뒀더라고요. 넷째, 시어머니 명의 통장과 도장 위치까지 파악해뒀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께 엄마, 통장이랑 도장 어디에 보관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걸 들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질문이지만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저희 얘기를 듣고 정말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것은 명백한 노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기 미수죄도 성립할 수 있어요. 정말요? 치매가 아닌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고
지속적으로 정신적 괴롭힘을 가한 것은 노인 학대죄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 병원 진단서, 남편의 행동을 보여주는 영상이나 녹음, 그리고 재산 관련 자료들까지 모두요. 변호사 선생님은 또 이런 조언도 해주셨어요. 시어머님께서 직접 고발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피해자가 직접 고발해야 처벌이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첫째, 시어머니의 정신적 학대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어요. 휴대폰을 몰래 녹화 모드로 해두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다그치는 장면들을 여러 개 확보했어요. 엄마, 어제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어제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확히 몇 시에 뭘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글쎄, 정확한 시간은. 역시 기억을 못 하시네요. 치매가 확실해요. 이런 대화들을 영상으로 남겨뒀어요. 둘째, 남편의 전화 통화를 녹음했어요. 남편이 부동산이나 요양원에 전화하는 내용들을 녹음해뒀어요. 특히 금매로 내놓으면 얼마에 팔 수 있는지 문의하는 통화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셋째, 남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캡처해뒀어요. 치매 진단서 위조, 후견인 되는 방법, 치매 환자, 재산 처분 등의 검색 기록들을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넷째, 병원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확보했어요. 시어머니가 정상이라는 의학적 진단서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까지 발급받았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겠어. 어머니, 내 아들이지만 이건 정말 아니야.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내 재산을 가져가려 한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가져가려 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어머니, 정말 고발하실 거예요? 그래. 내 아들이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다른 노인분들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잖아.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의연하셨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단호하셨죠. 그리고 너도 이혼하는 게 좋겠어. 이런 사람과 평생 살 수는 없잖아. 증거를 모두 수집한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고발 준비를 마쳤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이미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시어머니가 직접 가지 않아서 실패했지만 몇 번이나 시도한 흔적이 있었어요. 또한 남편이 제 명의로도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신용카드도 만들고 소액 대출도 받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했구나 싶어서 정말 등골이 오싹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남편과 정면 승부를 할 날이 왔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거실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보,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당신이 어머니에게 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준비해둔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첫째,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은 결과입니다. 병원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둘째, 당신이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증거들이에요. 녹음 파일과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셋째, 당신이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계획을 세운 증거들이에요. 인터넷 검색 기록과 부동산 문의 내역들을 보여줬어요. 남편은 점점 얼굴이 하얘지면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내일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에요. 여보, 잠깐만. 이건 오해야. 내가 정말 엄마를 위해서요? 5억짜리 집을 팔아서 80만 원짜리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2억 빚은 뭐예요? 6개월 동안 거짓말한 것도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아들아, 엄마,
너를 키운 걸 후회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내가 내 돈이 필요하면 솔직하게 말하지. 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니? 엄마, 그게 아니라. 내일 경찰서에 고발하겠다. 너는 내 아들이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엄마, 제발. 그리고 내 재산에서 너 몫은 없다. 유언장도 새로 쓸 거야. 남편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다음 날 저희는 정말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마이너스 노인학대죄, 마이너스 사기 미수죄, 마이너스 정신적 피해죄. 경찰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며칠 후 남편은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결국 기소까지 됐어요. 재판에서 판사는 남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어요. 현재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지금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치매가 아니라는 걸 확인받으신 후로 오히려 더 활기차지셨어요. 며느리야,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어머니,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내가 내 딸이야.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세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아빠의 행동에 대해 알게 된 후 많이 실망했지만 할머니와 저를 지지해주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왜 그런 짓을 했어? 아빠도 힘든 상황이었겠지만 그래도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할머니 편이야. 엄마도 할머니도 지켜줄게. 아이들의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든든했어요. 남편은 현재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갚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한 일이 알려지면서 완전히 고립됐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저에게 연락해서 다시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당신이 어머니한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늦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사실 남편에 대한 미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한 일을 보면서 이 사람의 본성을 알게 됐거든요.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째,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 남편이 설마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잘못된 행동은 바로 잡아야 해요. 둘째, 노인 학대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 TV에서만 보던 일이 제 집에서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주변에서 비슷한 일이 있다면 꼭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셋째,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것. 평소에 착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요. 돈 앞에서는 누구든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넷째, 의심할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 처음에는 남편을 의심하는 제 자신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괴로웠어요. 하지만 의심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치매 의심이 들면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받으세요. 주변에서 아무리 치매라고 해도 정확한 의학적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해요. 둘째, 가족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하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혼자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나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셋째, 증거를 미리 수집해 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영상, 녹음, 문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넷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세요. 노인분들도 자신의 의사가 있어요. 주변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본인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요. 만약 제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시어머니는 정말로 요양원에 가셨을 수도 있고 5억 원의 재산은 남편이 가져갔을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닌데도 치매 환자로 낙인 찍혀서 평생 고생하셨을 거예요. 다행히 모든 게 밝혀졌고 시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가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요즘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런 일을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치매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치매라고 하면 의심해보세요. 그리고 통장이나 도장 달라고 하면 절대 주면 안 돼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이런 활동을 보면서 정말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저희는 서로를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갈 예정이에요. 힘든 시기였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용기 내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알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족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까요. 감사합니다.